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잠수교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비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밤 사이에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고요. 네, 한강 수위가 6.2m를 넘은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 예. 이 경찰은 한강 물높이가 5.5m를 넘으면 이 잠수교에서 보행자 통행을 그리고 6.2m를 넘으면 이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데요. 예. 이 장대비가 내린 통에 이 한강물이 불어나면서 이 지역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촬영팀이 이 새벽에 잠수교 현장을 찍어온 영상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물에 잠긴 차량을 건져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육지까지 물이 올라오면서 이 민물개도 저희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강 수위는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을 얼마나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팔당댐은 이 한강에 있는 댐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의 홍수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흘러나간 물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이면 이 서울 잠수교에 도착을 합니다. 예. 폭우 탓에 새벽 1시를 넘어서부터 이 팔당댐이 초단 8,000톤 넘게 물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강 수위도 현재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보통 이 방류량이 1초에 6,000톤을 넘으면 잠수교가 잠기고 또 10,000톤을 넘으면 한강 둔치까지 물에 잠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부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고 시간당 40mm 이상의 게릴라성 호우가 도심에서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건 사고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저희가 이 강원도 인제 방태산에서 트레킹을 하던 남녀 10명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됐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네. 인제에서만 그제부터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가 내리는 산속에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비가 어제 저녁 무렵부터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어제 퇴근길이 괴로우셨던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예. 특히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이 침수 피해를 입어서 13분 동안 하행선 정동 차량을 멈추고 안전 점검을 벌였고요. 또 이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선 가로 70, 세로 50cm 크기의 포트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49살 A씨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8시 반쯤엔 춘천시에 있는 공지천 퇴계교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이 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 여성은 2km 정도 급류에 휩쓸렸다가 119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 김포시 마산동에선 돌로 쌓은 옹벽이 무너졌고 양천면에선 컨테이너가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 한때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이 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이 서울 송동구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 주의보 발령 지역이 한때 7곳까지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예. 조금 전인 오전 3시쯤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이 새롭게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황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예. 이 산사태 주의보는 이 산림청이 폭우 탓에 집안이 약해져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리는데 네. 앞서 파주에서 이 7m 크기의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 주택을 덮치기도 했는데 이 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안전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외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중국과 프랑스도 폭우로 좀 난리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 중국 시장 자치구에 있는 5층 건물인데요. 이 계속된 비로 약해진 이 집안 탓에 건물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이 대형 트럭도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내린 비로 이 중국 각지에서 모두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예. 또 프랑스 파리에도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철 20여 곳이 물에 잠기고 피해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한때 문화부 건물 지하에 소방당국이 출동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졸음 운전 탓에 사망자 2명이 발생했던 버스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밤 사이에 이렇게 유독 그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밤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가 모두 이제 버스가 껴있는 네. 사고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근에서 53살 최모 씨가 몰던 노선버스가 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이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반쯤엔 경기도 화성시의 편도 2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광역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이 사고 여파로 2차로에 서 있던 이 마을버스까지 광역버스 오른쪽을 추돌했는데 이 아반떼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또 버스 승객 10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예. 또 앞서 오후 4시 반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인근에서 예. 이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선을 급변경한 차량을 피하려다 이 승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건데 예.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10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버스 사고가 이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준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